찾아보기. 오전 컴마를 읽어. 데이터베이스 이론 사처리 기능 섹션 1 출제 유형 2 가겠습니다. 1번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지정한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기본급과 수당합의 평균을 표시하도록 직위직업 평균을 작성하시오. 자, 쿼리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사원 상세 정보 쿼리, 쿼리에 사원 상세 정보 쿼리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시고 다음 그림을 보고 필드를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배치합니다. 부서 필드명 보이죠? 더블 클릭. 직위 보이죠? 직위. 기본급 평균이라는 필드명은 찾아보면 없습니다. 일단 배치 못합니다. 수당합 평균이라는 것도 필드명이 없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은 문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정한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별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같은 자료를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급과 수당합의 평균을 표시한다 해서 묶어야만 그 요약 정보를 본다. 지난 시간에 요약클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본급 평균이라고 하는 건 기본급을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럼 기본급이라는 게 있어요? 아, 여기 있군요. 그렇지. 자, 그 다음 수당합이라는 필드명 자체도 없죠. 그럼 다시 밑에 수당합 평균은 직접수당, 근접수당의 합이다. 자, 그러면 네 번째에 써 놓으시고 눈금에다가 기존에 있던 필드 직책수당 있죠. 필드명 대괄호 근속수당. 자, 계산 필드명이 따라와야 되겠네요. 이런 구조 계산 필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급 죄송합니다. 수당합 평균 수당합이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수당합 이렇게 이게 요 구조가 계산 필드 구조라고 했습니다. 엔터. 내용이 보이지 않으시면 크기 조절하시고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묶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묶기 전에 자 구조를 잘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면 자,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자, 앞에 보세요. 그 문제에 보면 161페이지 1번 문제에 보시면 지정한 부서명, 자, 영업팀에 따르는 동일한 부서, 영업팀 내의 직위별. 그러면 영업팀에 뭐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직책이 있다는 거고 홍보팀에도 뭐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는 직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이렇게 묶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홈 탭에서 디자인 보기로 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 잠깐 한번 해보세요.
저 기다린다고 다른 그냥 어제 내용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약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약 킹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면서 부서를 묶어야 되고 시기를 묶어야 된다. 그래서 왼쪽 편이 항상 우선순위가 왼쪽 편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시기별 이렇게 해석이 되고 기본급수의 뭐 합계를 계산하겠다. 수단합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잠깐만요. 평균을 계산하겠다. 요약정보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나가면 이 상태에서 나가면 여기 이름이 어떻게 달리냐면 기본급수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달린다고. 그러면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 뭐가 나와야 되죠? 기본급 평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필드 한 개의 필드를 이용하여 계산 필드를 만들 수 있다. 기본급 평균이라는 계산 필드면 기존에 있던 기본급 필드 대괄호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엔터. 내용이 보이지 않으시면 열너비 조정하시고, 그다음 수당 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도 수정하셔야겠네요. 수당 합 공백 평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계산 필드는. 자, 그리고 결과 확인합니다. 커리 도구 디자인이나 홈 탭에 가서 보기 목록 단추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문제에 있는 결과와 똑같아요. 레코드 개수 26개 맞아요? 아니죠. 교재에 있는 게 11개인가요? 제가 뭘 빠뜨렸으니까 레코드 개수가 많다라는 건 기본적인 생각은 레코드 개수 줄이려면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뭔가 처리가 덜 됐구나.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부서명은 인연산자 사용하여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만 표시해서 여기 다른 팀, 다른 부서가 나와 있네요. 자, 디자인 보기에 갑니다. 부서 필드 아래에 조건 눈금에 커서 놓으시고 전산팀 와 문자니까 이중단어 처리합니다. 와 특별팀 규칙이 좀 많습니다. 와 홍보팀 자 그러면 이 오와 연산자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인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인연산자 인 칸카 띄우고 가로 열고 그래서 문제 오하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인연산자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인연산자 쓰셔야 됩니다. 가로 안에 데이터 나열 반대 개념은 나딘 엔터 내용이 보이지 않으시면 크기 조절하시고 그리고 결과 확인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결과 나왔어요. 자, 여기도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열렬히 조정하시고 자 이게 또 끝이 아니고요. 그게 첫 번째 삼각형에 제가 읽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수당 합의 평균, 직접수당, 근속수당의 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자 여기까지 다 맞췄죠. 표시 형식 통화를 수정하시오. 자 여기 기본급 평균에 원화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데이터 이게 통화 표시입니다. 여기도 수당 합도 통화 표시 두 개 다 통화 표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여기 눈금상에서는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속성 시트 창을 여시고 기본급 평균에 커서 놓으시고 자 해당 필드의 속성, 정보, 형식, 표시 형식, 목록 단추 누르면 기준을 제공해 주는 이렇게. 그래서 통합 표시 형식은 데이터 앞에 원화 표시가 들어가고 첨단이 꼽은 기호 들어가면 소점이야 자릴 수가 없다. 기본 형태가
그 다음 수당화 평균이라고 하는 문금에다가 커서 놓으시고 다시 필드 속성의 오른쪽에 형식 통화 선택하시고 목록 단추를 넣어서 그리고 속성 시트창은 열려져 있어야 되고 닫아도 됩니다. 값 설정하신 이후에 그리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원화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S 커리의 이름 첫 번째 수학행위 보면 지기 지급 평균 작업 끝난 창은 닫겠습니다. 작업 약속. 어, 사람이 만나서 좀 기다렸는데 원래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원래 나중에 하려고 했거든요. 복습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제 크로스테컬이라는 거 하셨죠. 복습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더 어렵습니다. 자, 파일 바꿀게요. 경로 확인하시고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데이터베이스 이론, 사처리 기능, 섹션 1 아래에 있는 출제 유형 18로 바꾸겠습니다. 출제 유형이 그리고 교재는 154, 153, 153. 자, 저 따라오세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쿼리를 만들겠다.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수 있다. 자, 테이블에서 비디오 더블 클릭 추가하시고, 자, 영화 제목 더블 클릭, 주연 더블 클릭, 감독 더블 클릭. 자,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 더 할까요? 비디오 번호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의사소통.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이렇게 비주얼하게 그냥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액세스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이라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특징이 다 코딩을 이렇게 하는 방식,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비주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에, 우리가 비주얼하게 하고 있는 이 이면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는 게 언어는 문장이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 중에 하나가 SQ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SQL. 그 중에 그럼 SQL이라는 언어, 데이터베이스 언어 안에는 문장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영어의 1형식, 2형식, 3형식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도 그 중에 셀렉트 문장을 지금 배우려고 하거든요. SQL 언어를 통한 문장 중에. 자, 그래서 그런 문장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면. 자, 보기에 SQL 보기 모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select 필드명 from 비디오 세미콜론은 마침표 역할을 하는 문장의 마침표 역할.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그 다음 점이 들어가 있는 건 앞에 건 상위 개체고 밑에 건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블 아래의 영화 제목 필드. 그러니까 우리 상위 바뀌면 점 찍는다 기억나세요? 코딩할 때. 예? 셀스, 몇 콤마, 몇, 가로 닫고 점 밸류 이렇게 했잖아요. 점 밸류. 아니면 폼 이름 점 쇼.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문장을 지울게요. 지우시고 select 여기 화면에 텍스트 화면에 보이는 이대로 입력 가지고 합니다. select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영화 제목 필드명 구조가 문법 구조가 콤마 주연 필드명 콤마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감독 콤마 프론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비디오 세미콜론 생략 가능. 그 다음 select from 키워드 단위로 줄을 바꾸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키워드. 근데 우리는 그냥 한 줄에서 그냥 적을게요. 자, 이건 자 그래서 여기가 다 작성돼 있었죠. 자,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갑니다. 가면 영화 제목, 주연, 감독, 이번에 4개의 필드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아까 4개의 필드 배치하셨잖아요. 근데 3개의 필드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쿼리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SQL 언어 중에 셀렉트 문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역으로 셀렉트 문장을 내가 방금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면에 뭐 쿼리 디자인이라는 게 자동으로 완성이 돼 호환성을 가진다. 자, 그럼 여기에 조건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조건. 자, 다시 SQL 보기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조건 이렇게 적었잖아요. 주연, 라이크 장동건 뭐 했던 것처럼 여기. 그러면 이런 조건 하면 강재규 감,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들 중에 강재규 감독의 영화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SQL 보기 모드, SQL 보기 자, select 영화 제목 from 비디오. 자, 조건을 적을 때는 where라는 키워드를 적습니다. where.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조건은 필드명, 연산자, 기준값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필드명 강재규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강재규. 강재규라는 문자값 직접 입력이거든요. 그래서 쌍따옴표 문자에 대해서 엑세션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쌍따옴표 강재규라는 값 오른쪽 기준값 문자값. 그래서 액세스는 이렇게 쌍따옴표도 허용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콧따옴표도 허용합니다. 쌍따옴표도 허용하고 콧따옴표도 허용합니다.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지만 액세스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에게 좀 쉽게 접근하려고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되게 지저분하고요. 저도 솔직히 어떤 통일된 어떤 규칙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막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도 가능하고 헛따옴표도 가능하다. 물론 이 내용은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익혀집니다. 쌍따옴표도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결과 확인해보죠.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강재규 감독의 영화만 나오죠. 그리고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어떤 구조로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디자인 보기 가서 보시면 자, 지난 시간에 보였던 것처럼 감독이라는 필드 명의 아래에 강재규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감독 필드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표시 안 하면 되죠. 2개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죠? 자, 저장 저는 셀렉트문이라고 입력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닫겠습니다.
이제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이 문장을 좀 알아두세요. 실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필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자 교재 146페이지로 갑니다. 3번입니다.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 쿼리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오. 내용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내용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게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내용 파악하셔야 된다니까. 엑셀 함수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파악이 제일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어떤 데이터를 연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장을 좀 읽은 거잖아요. 이런 사항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하여 작성.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건? 여러분들 비디오 가게 사장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고객으로 등록해놓고 우리 가게에 한 번도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은 고객 명단을 뽑겠다라는 거죠. 제가 해드렸으면 클릭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장을 읽어보고 이해를 못하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상에 고객 테이블 명단과 비디오 테이블 명단을 출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할 거라고요,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게에 비디오를 한 번도 빌려가지 않은 고객 명단을 뽑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 가면 레코드가 24개가 있고 대여 테이블에 가면 58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레코드 탐색 단출용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업무 처리할 거죠? 이게 오프라인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죠?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교차 검색이라 그러는데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다 내용 고객들 다 있겠죠. 그럼 고객의 정보 4529라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비디오 테이블에 가서 4529를 비디오가 아니고 대여군요. 죄송합니다. 비디오 대여. 그 대여 테이블에 가서 뭡니까? 4529라는 정보를 찾으면 되잖아요. 있네요. 그럼 있으면 뭐라고? 있다라고 동그라미 치겠죠. 아, 이 사람 빌려갖고. 그럼 다시 4530을 들고 가서 대여 테이블 4530을 또 찾겠죠. 이따가 동그라미 치겠죠. 그러면 뭐 9090 사람 없죠. 네? 그럼 X 표시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만 뽑아서 뭡니까? 보고서나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죠. 문서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 리스트만 뽑아가지고. 자, 그러면 그렇게 대기해 보니까 우리 가게에 비디오를 한 번 이상 빌려간 사람이 19명 정도 있고요. 19개 랬거든요. 그 다음에 빌려가지 않는 5명 정도 있군요. 여기는 대여라는 입장에 봤을 때 고객 테이블에는 대여한 사람의 정보와 대여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가 여기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 대여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죠? 대여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방금 서로 두 테이블 간에 연관고리가 있었네요. 고객 테이블의 내용 정보를 가져와서 대여 테이블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를 들고 와서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에 가서 비교하신 거 맞아요? 문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자, 저는 고객 테이블, 대여 테이블 다 닫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 쿼리를 통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잠깐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자, 아마 거의 올해부터는 그 매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방금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려면 테이블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자, 일단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이 사항은 일단 1개의 테이블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개가 아니고 1개로. 그러면 저 고객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 중에 어느 테이블 한 개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어느 테이블을 골라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지금? 대여하지 않은 사람의 내용을 뽑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여기를 골라야죠. 그 정보가 고객 테이블에 있으니까. 그러면 고객 테이블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 성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몇 개의 레코드? 24개의 레코드가 나타나 있네요. 이건 무슨 의미죠, 그러면? 대여라는 입장에 봤을 때 이 정보는 대여한 사람의 정보와 대여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가 섞여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내가 대여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뽑는다. 무슨 기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이거는 액세스 기능이 아니잖아요. 엑셀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잖아요. 엑셀에서. 필터, 잔소리 같지만 정말 엑셀 안 해놓으시면 여기 와서 고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미천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필터를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걸 걸러지려면 몇 개의 레코드만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나오면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조건을 어디다 걸면 되죠? 조건 처리를 어디다 하면 되죠? 방금 비교하셨잖아요. 고객 아이디에 있는 어떤 값들이 4529, 4530, 4531 같은 그런 값들이 있으면 되죠. 어디에? 대여 테이블에. 그러면 대여 테이블에 있는 그 4529, 4529라는 4530 그런 값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OR로 다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 값으로.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서 비교해 그 값, 아까 58개 했잖아요. 58개 비교하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비교해서 맞는 게, 있으면 그건 우리가 빌려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있다라는 건 여기 4529라는 조건 값을 내가 이렇게 찾는 다음에 물론 앞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4529라는 그 전화번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비교했을 때는 저 4529가 고객 테이블의 조건으로서 레코드가 있다라는 건 한 번이라도 빌려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58개를 이렇게 OI 연산자를 통해서 값을 다 나열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58개 얼마나 하지 않으세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수강 신청하고 계세요. 네? 수강 신청 시즌이죠. 뭐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라고 과목을 이렇게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 수강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 어떤 개강을 할 조건에 맞지 않는 과목들은 어떻게 되죠? 폐강 처리하지 않아요. 학교 안 다니세요. 학교에서 수강 신청 안 해보셨어요. 자, 폐강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 폐강 처리할 과목을 어떻게 찾을 거냐는 겁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 뭐 학교에 한 1, 2, 3, 4년 기본적으로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0명이 보통 6, 7과목 신청하면 6만, 7만 건의 레코드가 생겨납니다.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한다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과목을 뽑겠다.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은 고객을 뽑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일들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게 커리어로서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방금 이제 수강 신청한 여러분 뭡니까? 학번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쭉 6만 개, 7만 개를 어떻게 다 나열할 거냐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조건을 와야 될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값이라는 이전 단계까지가 뭐냐면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 필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전화번호 필드를 표시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 개념이 뭐죠?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표시하겠다. 그게 쿼리잖아요. 쿼리. 한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하여 테이블을 만들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쿼리 작업을 하려면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조건 작성하려고 다시 또 뭐가 필요하죠? 쿼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조건 작성하면 요 안에서 요 조건 값을 증명해야 돼. 구조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다시 또 새로운 쿼리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뭔가 이게 상하관계가 안 맞다는 겁니다. 동급이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건. 그런데 저 자리에 그런 쿼리 디자인 작업은 할 수는 없지만 방금 배웠던 셀렉트 문장은 작성이 가능합니다. 셀렉트 많이 어렵습니다. 이건. 근데 이건 한 번쯤 이해가 안 되면 이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기 좀 만만치 않고요. 자, 필드명, 전화번호. 자, 그 다음 from 키워드, 테이블 이름, 비디오, 죄송합니다. 대여.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자, 이건 방금 배웠던 셀렉트 문장은 쿼리 디자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테이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 자리에, 요 자리에 테이블 구조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조건, 값이 와야 됩니다. 값이. 근데 지금 현재 저 상황은 결과, 쿼리 결과 이 테이블 형태로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값이 아닙니다.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값이란 건 1, 2, 3 뭐 아니면 가나다 이런 게 값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인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인 연산자는 가로 안에 값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해져 있는 약속입니다. 인 연산자를 사용하면 테이블 구조가 없어져 버립니다. 껍데기가 없어지고 순수하게 58개의 4529, 4530이라는 그런 58개의 전화번호만 남아있습니다. 인 연산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자, 그렇게 해서 엔터. 보이지 않으시면 열너비 조정하시고. 자, 결과 확인하러 갈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아까 24개, 고객 테이블에 24개의 레코드가 있었고 지금 현재 화면에 몇 개가 보이죠? 걸러내고 나니까 19개가 보이세요? 그럼 저 19개는 어떤 의미의 레코드죠? 대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다 하고 왔거든요. 대여한 사람의 정보가 19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필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필요한 건 대여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5개의 레코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24개 중 19개 빼고 난 5개의 레코드가. 혹시 엑셀 시간에 제가 고급 필터 기본부터 쭉 설명 수십 가지 설명 쭉 전체 다 해드렸죠. 그때 혹시 필터의 원리 기억나세요? 왜 자꾸 기본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뭔가 문제를 풀려면 그게 없으면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레코드부터 마지막 레코드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 확인해서 조건에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면에 표시합니다. 라는 게 필터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24개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한 게 19개라는 거죠. 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조건을 만족합니까? true라고 대답했겠죠. 나머지 5개는 false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false라고 대답한 5개의 레코드가 화면에 나타나야 되죠. 그럼 false를 뭘로 바꿔놔야 되죠? true로 바꿔놔야죠. 자, 디자인 보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in이라는 연산자 앞에 뭘 붙인다고요? 이게 연산자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not을 붙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보이지 않았으면 열너비 조정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시 뭡니까? 보이지 않던 5개가 나오고 19개가 안 보이죠. 됐습니까? 자, 교재의 그림과 이상 없이 맞죠? 저장.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날 분명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세요. 자, 146페이지 쿼리 이름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대여 실적이 없는 액조에 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쿼리라는 건 한 번 사용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사장 입장에서 이게 뭐 하는 거죠? 가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 5명 안 왔잖아요. 그러면 내 명단 뽑아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왜 우리 가게에 안 오는지 따져야죠. 그렇게 하면 욕도는 먹습니다. 친절하게 왜 안 오는지 물어보면 출장을 갔거나 이사를 갔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고객 관리라고. 그러면 자, 고객 관리를 지금 한 번만 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요, 또 뭐 또 몇 개월, 주기적으로 몇 개월 뒤에 또 고객으로 등록해놓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몇 개월 뒤에 고객으로 등록해놓고 비디오로 빌려가지 않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걸 또 누르면 되죠. 왜 원본을 바뀐 거 그대로 반영시켜 줄 거니까. 고객 테이블을 이용하잖아요. 고객 테이블을. 커리가. 자, 작업이 끝나면 닫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좀 깁니다. 끝이 아닙니다. 자, 154페이지로 갑니다. 우리가 방금 하셨던 요 형태의 쿼리를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이름을 답니다. 불일치 검색. 제가 마음대로 단 건 아닙니다. 자,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불일치 검색 쿼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또 판단을 하느냐? 지난 시간처럼 어떤 문구가 이렇게 있느냐? 있긴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은, 도서를 빌려가지 않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일단 그런 뭐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후보에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나딘 연산자와 셀렉트 문장, 제가 146페이지에 이 내용은 안 읽었는데 나딘 연산자와 SQL문에 있는 셀렉트 문장을 이용하라고 해서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불일치 검색. 죄송하지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불일치 검색어를 처리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자,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교재 154페이지에 불일치 검색어를 처리하는데 방금 1번이, 가운데 있는 1번이 나딘 예약어, 즉 연산자, SQL 문장 중에서도 셀렉트문을 이용하는 방법, 방금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테이블의 조인은 연결이라고 일단 해석하세요. 연결, 관계, 연결 속성, 관계에 있는 연결 속성과 이전을 이용하는 거. 이전을이 뭔지 모르죠. 이전을이라는 건, 이제라는 건 연산자입니다. 존재의 유무를 물어보면 연산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널은 값입니다. 무슨 값이죠? 널과 공란 개념, 즉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널이라는 연산자. 비어 있습니까? 그런 연산자고, 반대 개념은 어떻게 되죠? 이제가 방금 연산자라 했잖아요. 같습니까? 라는 물어보고, 같다라는 의미의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낫을 이제 앞에다 낫을 붙이면 되죠. 그럼 비어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비어있습니까? 물어보는 건 이전을, 비어있지 않고 낫 이전을. 그런데 혹시 영문법에 비동사 뒤에 낫을 혹시 붙이지 않아요? 미치겠죠? 영문법에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거든요. 부정 표현을 할 때. 그래서 is not nul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앞에 그냥 연산자 앞에다 붙이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외워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자, 이번엔 마법사를 이용할 겁니다. 이때는 테이블이 몇 개냐면 자, 앞에 봅니다. 이때는 테이블이 방금 하셨던 내용은 테이블 한 개를 이용한 거고요.
지금 마법사를 이용할 겁니다. 이건 테이블을 두 개 이용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긴 했습니다. 했으나 처음 스타트할 때 한 개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건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두 개를 가지고 합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이 아니고요. 쿼리 마법사입니다. 이번에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거의 모든 쿼리 작업은 마법 디자인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근데 딱 한 경우만, 그 경우가 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에 뭐 is nul이라는 이런 조건이 들어간다. 이런 not in 연산자 없고 한다. 그러면 보통 뭐 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 방법이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막 이게 명시할 건데 요 방법이 10번 중에 9불일치 검색이 시험에 10번 나왔다면 10번 중에 한 8, 9번은 요 방법이고요. 한 번 정도 요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 요 방법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자, 그래서 마법사를 통해서 합니다. 세 번째, 교재 155쪽 세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단순 쿼리 마법사도 있고, 커스텍 쿼리에서 배웠던 것도 있고, 근데 왜 이거 안 쓰냐고요? 우리가 마법사를 쓰지 않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마법사를 사용하시고 나면 기본 설정만 가능하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디테일한 내용은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쿼리 디자인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법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민주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화면만 봐주세요. 지금 따로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불일치 검색 쿼리 잠깐만요. 아정 따로 마법 쿼리 마법. 자,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더블 클릭. 자, 내용 봅니다.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 레코드를 쿼리 결과에 넣으시겠습니까? 쿼리 결과가 어디에 있었죠? 자, 우리가 지금 쿼리 결과라는 게 뭐죠? 쿼리의 결과라는 게 뭡니까? 쿼리의 결과가 방금 어떻게, 쿼리 결과 보셨잖아요, 방금. 뭐였습니까? 그 쿼리의 결과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진 레코드였습니까? 쿼리의 결과는 테이블로 나온다면서 테이블은 레코드의 모음이잖아요. 그 레코드의 모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레코드의 모음이냐고요. 비디오를 한 번도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명단을 뽑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면 문제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잘, 우리가 지금 뭐라고, 쿼리의 결과는 그거였다니까요. 그 레코드. 한 번도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은. 그럼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번 더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은 고객의 정보는 어디에 있으냐고요. 고객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왜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달아놓고 시작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냥 이유 없이 이걸 달아놨고. 네? 제발 내용을 좀 이해하고 따라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자, 고객 테이블에 비디오를 빌려가는 사람 명단이 있겠죠. 자, 더블 클릭.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련 레코드가 있습니까? 자, 고객 테이블과 관련이 있는 녀석이 누구죠? 대여 테이블. 그 다음,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죠?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객 테이블에 뭐? 고객 아이디 필드,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 클릭.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단추를 일치 단추라고 합니다. 클릭해 주시면 아래쪽에 일치 필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쿼리 결과에 어떤 필드를 보시겠습니까? 방금 어떤 필드 보셨죠?
교재의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의 그림.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 성별. 지금 어려운 이야기는 이미 설명 다 하고 온 겁니다. 자, 다음. 쿼리 이름은 그냥 이대로 쓸게요. 그리고 결과 보기 마침하시면 5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 거하고 다 방금 앞에서 했던 내용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자, 홈 탭에 가셔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변경합니다. 하시면 여기에 테이블이 몇 개 보입니까 지금? 2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몇 개? 1개. 구조적으로 완전히 틀린 방식입니다, 이거. 방식이.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 건데, 왜? 마법사를 쓰면 뭐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니까 마법사 방식이라는 거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전을 아까 비어 있습니까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왜 이걸 말씀을 못 드리냐면 하살표 초기의 이 연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155페이지 세 번째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이 결과는 뭐하고 똑같냐면 그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 제목 위에 있는 그림. 이게 뭐냐고요? 쿼리 디자인에서 직접적으로 테이블 2개를 가지고 작업을 한 모습입니다. 이게 2번째 방법인데 우리는 이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가르쳐 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마법사하고 방금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방법을 처리하면 되죠. 이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니까. 자, 그러면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한 결과 나오는 게 쉽습니까? 결과가 나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방금 낙인 연산자 셀렉트문을 이용한 게 쉽습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네? 방법이? 아니요, 둘 다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낙인 연산자 셀렉터 문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어렵죠. 바꿔서 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어려웠을걸요. 어차피 근본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이건 엑셀의 함수와 똑같은 이야기. 자, 엑셀의 쿼리는 엑셀의 함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뭔 이야기냐고요? 이건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것도 있는데 의외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수에서 문제 분석이 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데이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그래봤자 지금 학교 다니고 계시니까 학교 행정이나 학교 학점 교재 이런 것들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 주위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조회사에 반도체 종류가 뭐가 있으면 이런 걸 전공자가 아니면 관심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에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꼭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요거 설명하는 게 한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기본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앞쪽으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시간이 여력이 되면 다시 와서 또 할 겁니다. 쿼리는. 왜냐하면 올해부터 쿼리 문제가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페이지 162페이지로 갑니다. 파일 열개 바꾸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난 차만 일단 닫으시고 습관적으로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2. 일단 이게 기본에 속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정리하고 이제 다른 내용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쓰면
입사1 매개 변수 값으로 검색하여 매개 변수란 용어는 없군요. 그럼 매개 변수 커리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해당 날짜 이후. 날짜에서 이후라는 건 수의 개념을 따지면 뭐 이상입니다. 이상. 이 꼴이 들어가는 이상.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시오. 재직 기간 월 커리를 작성하시오. 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일단 그 새로운 테이블이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몰라갖고 우리가 왜냐하면 테이블을 만든다는 건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자료를 검색한다 이런 정도가 커리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사원상세 정보 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필요한 필드 설정한 그림을 참조할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림 보고 잘 알아서 하세요. 그래. 매개 변수 값으로 2000년 1월 1일을 입력하여 밀레니엄 테이블을 써서 자 테이블에 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일단 매개 변수는 영어다. 매개 변수 커리라는 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커리 작업은 커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자, 원본은 뭘 이용한다고요? 커리 탭에 있는 사원 상세 정보 커리를 이용한다.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시고 자 필드명이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필드를 배치합니다. 입사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인가요? 이름. 그 다음 부서. 그 다음에 연봉. 네? 아, 호봉. 이렇게.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입사일에 대해서 매개 변수 쓴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매개 변수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값을 한번 넣어봅니다. 상수값, 변수값이 아니라. 그러면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날짜 입력하실 줄 아세요? 대신을 산다는 거 알고 계시죠? 0101 안 하고 1-1이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자, 잠깐만요. 이건 엑셀에서 이야기고요. 여기 지금 엑세스죠. 엑세스도 자, 정리해 드릴게요. 숫자를 직접 입력한다. 아무 처리 방법 없습니다. 문자를 직접 입력한다. 쌍따옴표 처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헛따옴표도 가능하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날짜에 대해서는 샵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엑세스의 수식 함수 체계와 VBA 수식 함수 체계는 프로시저 코딩했던 VBA 함수 체계, 수식 체계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VBA 세상에서 코딩을 할 때 날짜를 이렇게 직접 입력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도 샵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자, 일단 매개 변수 개념을 가기 전에 상수값을 넣어서 처리해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들 중에 이렇게 상호상태 정보 쿼리에 있는 레코드가 총 몇 개냐면 70개입니다. 70개 지금. 70개. 중에 지금 34개 뽑았거든요. 그럼 이게 저 2000년 1월 1일 이후란 얘기죠.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러면 요 값이 샷까지 포함해서 요 값이 뭐라고요? 1월 1일만 뽑을까요? 1월 2일도 뽑을 수 있고 1월 3일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이 뭡니까? 변수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이. 샵까지 하면서. 그리고 매개 변수 메시지라고 하는 건 문제 자체였고요. 작은 그림을 보면 입사일 입력이라고 하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그게 매개 변수 메시지입니다. 대괄안에 매개 변수 선언, 매개 변수 대괄호 입사일 입력. 자, 엔터. 자, 이번에 변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이게 매개 변수 바뀐 겁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하시면 이때 뭘 입력한다고요? 날짜를 입력을 하는데 날짜는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날짜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0101이라고 입력하셔야 되고 1-1이라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방금 똑같이 34개의 레코드 나오죠. 자,
디자인 보기 갑니다. 요건 방금 하셨던 요건 무슨 쿼리 유형이 뭐라고요? 매개 변수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문제 읽어보셨잖아요. 이 쿼리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잘 보세요. 첫 변상 위에 보시면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재직기간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쿼리 이름이 뭐죠? 재직기간 컨트롤 S 재직기간 이건 쿼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빨리 배우세요. 제가 왜 장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죠? 테이블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봅니다 지금. 이제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제 화면 봅니다. 항상 그 데이터는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입력하세요. 기준이 똑같아야 결과에는. 자, 쿼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건 진짜 테이블입니까? 가짜 테이블입니까? 쿼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녀석은 임시 가상의 테이블이지 진짜 테이블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녀석은 필요할 때 필드가 모여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닫으면 다 분해돼서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진짜 테이블로 만들려면 저 테이블에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진짜 테이블로 만들겠다고요. 자, 그러면 테이블은 필드의 모음이 구조적으로 필드의 모음이라고 표현하도 되겠지만 레코드의 모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데이터 덩어리니까 레코드의 모음, 필드의 모음. 그럼 레코드의 모음이죠. 레코드의 모음이 필드. 그러면 쿼리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냐면 정보 검색, 조회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불일치 검색까지의 유형들이 그런 유형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개념이었다면, 조회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뭡니까? 결과물을 테이블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테이블은 레코드의 모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쿼리가 뭘 할 수도 있냐면, 레코드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럼 레코드 관리가 가능한 건 레코드 삽입, 삭제, 변경도 가능하고요. 근데 원래 이 일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원래 테이블에서 해야 될 일이죠. 테이블이라는 녀석이 자기 레코드를 만들고 지우고 삭제하고 하는 거 추가하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제 원본에 레코드 추가시켜 보셨잖아요. 레코드 추가. 외부 데이터 가지고기에는.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그 다음 또 레코드 관련된 새 테이블로 만드는 것도 레코드 관리 중 하나를 레코드의 모음이니까 테이블이라는 게. 그래서 쿼리의 형태가 의미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레코드 관리하는 쿼리. 그걸 우리가 실행 쿼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이건 지금 재직기간 쿼리입니다. 이 쿼리의 결과를 테이블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쿼리의 유형이 다릅니다. 이거 레코드 관리하는 쿼리라고 해서 실행 쿼리라고 해서 테이블 만들기 보이세요? 테이블 만들기. 그 추가 업데이트 삭제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삭제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5, 6년 전부터 이 내용은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추가됐던 내용이 새 테이블 만들기라는 게 추가되어서 나옵니다. 새 테이블 만들기. 그때 테이블의 이름이 뭐라고요? 문제 있었죠. 뭐라고요? 밀레니엄. 쿼리의 형태가 틀려집니다. 밀레니엄. 하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리고 자 문제 뭐냐면 매개 변수 값으로 다음을 입력하고 자 테이블이 만들어지려면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자 이때 잠깐만요. 우리가 선택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 조회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레코드를 관리하는 개념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레코드 관리하는 레코드 추가, 레코드 업데이트, 레코드 삭제, 레코드의 모음인 테이블을 만드는 이 기능은 결과를 보실 때 꼭 실행 단추를 누르셔야 됩니다. 꼭 실행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관리하는 코드를 실행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릭하시면 입사일 입력하랍니다. 그게 문제의 2000년
1월 1일. 그리고 확인하시면 쿼리의 이 결과가 뭘로? 34개, 아까 34개의 레코드가 있었잖아요. 행 레코드가. 뭘로? 선택한 레코드는 새 테이블로 작성하시겠습니까? 문구 보이세요? 그리고 예. 하시면 이렇게 밀레니엄이라는 진짜 테이블이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쿼리 유형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라는 건 뭐 엑셀에 뭐하고 같냐고요? 중복 항목 제거 기억나세요 혹시? 언제쯤 딱 물어보면 대답을 그때그때 바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렇죠. 분명히 엑셀에서 출발할 거라고 제가 중복 데이터 이거 기억났어요? 네? 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이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아마 이건 XSS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엑셀에서 이미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나올 걸 그러니까. 자, 뭐 그런 분석을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2개 필요합니다. 쿼리에 대한 이름과 테이블에 대한 이름. 자, 저장 닫기 항상 작업이 끝나면 닫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35분부터 진행할게요.